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모욕당하는 걸 목격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뒤집어 버리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약혼식 날 휠체어를 탄 어머니가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그런데도 처가 식구들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밀쳐냈습니다. 저런 어머니를 둔 남자와 어떻게 결혼을 시키냐고 대놓고 수군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처가 식구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회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낡은 빌라 3층 이강혁 48세은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어머니 박술래 72세의 약을 챙기고 휠체어 바퀴에 공기를 넣고 미음을 끓입니다. 어머니는 3년 전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오른쪽 팔다리를 쓰지 못하고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하지만 강혁은 단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한숨을 쉰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아요. 좀 이따 햇볕 쬐러 나가요. 어머니는 왼손으로 아들의 손을 꼭 쥡니다. 말은 못해도 눈빛이 말합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내가 자랑스럽다고. 강혁은 중소기업 영업팀장입니다. 연봉은 평범하고 전세 보증금도 아직 다 못 갚았습니다. 가진 건 없지만 잃을 것도 두렵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기적 같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오윤서 44세. 처음 만난 건 거래처 미팅에서였습니다. 당차고 똑똑했지만 커피를 마시다 넘어지는 바람에 자신의 서류를 다 쏟아버리고 당황한 그녀를 보며 강혁은 조용히 서류를 주워줬습니다. 그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6개월을 사귀었습니다. 윤서는 강혁의 성실함을 좋아했습니다. 강혁은 윤서의 맑은 웃음을 좋아했습니다. 서로 어머니 이야기도 했고 미래도 이야기했습니다. 윤서는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잘 모시면 되지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하나에 강혁은 평생을 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윤서의 집안이 문제였습니다. 윤서의 어머니 최명자육 18세는 서울 강남에서 중견 건설회사 동원건설의 실질적 안주인입니다. 남편 오창석 70세 회장은 명목상 대표지만 모든 결정은 명자가 합니다. 딸 윤서가 아버지 회사의 법무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명자는 딸이 자기 기준에 맞는 남자와 결혼하길 원했습니다. 기준은 단 하나, 돈과 집안. 처음 강혁을 소개받던 날 명자의 눈은 싸늘했습니다. 영업팀장요? 마포빌라 거주요? 어머니가 반신마비에 말씀도 못하신다고요? 명자는 겉으로 웃었지만 집에 돌아와 딸에게 폭탄을 던졌습니다. 윤서야, 너 진심이야? 저런 남자랑? 시어머니 병수발에 내 인생 다 날리려고? 윤서는 맞섰습니다. 엄마, 강혁 씨는 좋은 사람이야. 어머니 모시는 거 내가 힘들어도 하겠다고 했어. 힘들어도 하겠다고? 그거 지금은 감동이지. 10년 지나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아? 명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지인을 통해 강혁의 회사를 알아봤습니다.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재산도 조사했습니다. 전세 6천에 적금 2천. 어머니 의료비로 매달 150만 원씩 나가는 구조. 명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약혼식에서 끝내자. 그 말은 딸에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한편 윤서의 오빠 오준혁 46세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회사 지분 문제로 아버지와 갈등 중이던 준혁은 동생의 결혼에도 돈 냄새를 맡았습니다. 강혁 같은 남자가 처남이 되면 회사 이미지에 도움이 안 된다며 어머니와 한패가 됐습니다.
영업팀장 데려다가 동원건설 행사에 세울 거야? 창피하지도 않아? 이것이 강혁이 뛰어든 집안의 민낯이었습니다. 약혼식은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렸습니다. 강혁은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정장을 입힌 어머니의 휠체어를 직접 밀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용실에서 머리도 했습니다. 새 옷도 입었습니다. 눈이 빛났습니다. 아들의 약혼식?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스토랑 입구에서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명자는 강혁 어머니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인사를 건네는 둥마는둥했습니다. 준혁은 노골적으로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 어르신도 오셨네요. 그 어머에 담긴 뉘앙스를 강혁은 느꼈습니다. 자리가 배정됐습니다. 처가측은 창가에 좋은 자리였습니다. 강혁 어머니의 자리는 구석이었습니다. 화장실 옆 구석 테이블. 강혁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습니다. 강혁 쪽으로는 거의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눈치를 보며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술래 여사가 왼손으로 조심스럽게 최명자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명자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인사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 아들을 부탁한다고, 잘 봐달라고. 최명자는 그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슬쩍 피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손을 빼며 냅킨으로 자기 손을 닦았습니다. 강혁은 그 장면을 봤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 손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혁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준혁이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꽤 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세상에 이런 혼담이 어디 있어. 어머니가 저런 상태이신데 윤서가 감당을 해야 한다고? 우리 어머니 고생하시는 거 알면서 왜 이런 혼사를 이어가는 건지.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서가 오빠 하고 나지막이 불렀지만 준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틀린 말했어? 영업팀장 연봉에 전세 살고 어머니 병원비에 윤서가 어떤 미래를 살겠어. 우리 집안이 뭐가 부족해서. 강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만 했습니다. 어머니의 휠체어 손잡이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그 손에서 윤서는 모든 것을 읽었습니다. 약혼식이 끝났습니다. 강혁은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를 침대에 눕혀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불을 끄려는데 어머니가 왼손으로 강혁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으응. 어머니의 어눌한 목소리였습니다. 강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습니다. 강혁은 그 눈물을 닦아드리며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방을 나온 강혁은 베란다에 서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끊었던 담배였습니다. 불을 붙이다 멈췄습니다. 그냥 담배를 손에 쥔 채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윤서였습니다. 강혁 씨, 나야. 오빠 때문에 정말 미안해. 어머님은 괜찮으셔? 강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윤서 씨, 솔직하게 한 가지만 물을게요. 응, 말해. 윤서 씨는 괜찮아요? 오늘 그 자리가 나는 정말 부끄러웠어. 우리 가족이 부끄러웠어. 그거면 됐어요. 강혁 씨,
나는 포기 안 해. 우리. 강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야경을 봤습니다. 그 밤 강혁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였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동원건설 세무조사 관련 내부 감사 자료 기밀. 여기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강혁은 평범한 중소기업 영업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4년 전까지 국내 최대 사모펀드 HM파트너스의 핵심 파트너였습니다. 연봉 12억, 법인카드, 강남 아파트, 가진 것이 넘쳤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강혁은 결정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어머니 곁에 있겠다고. 동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은 설득하려 했습니다. 회사는 특별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도 강혁은 나왔습니다. 마포빌라는 위장이 아닙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살기로 한 것, 화려한 삶을 스스로 버린 것, 그것이 이강혁이라는 사람의 본질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혁이 완전히 빈손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4년간 모아놓은 자산, 파트너 시절 취득한 지분들, 비공개로 운용 중인 개인 펀드, 그리고 무엇보다 정보. 동원건설은 3년 전부터 강혁이 추적하고 있던 기업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동원건설이 강혁의 전 클라이언트였고 그 과정에서 회계 조작의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국세청, 검찰의 내부 자료가 흘러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강혁은 동원건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윤서를 만나기 전까지는. 윤서를 사랑했기에 차라리 모르는 척하려 했습니다. 사랑이 다른 모든 것을 이기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는 것을 봤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봤습니다. 강혁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새벽 최명자도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달랐습니다. 명자는 스마트폰을 들고 통화 중이었습니다. 상대는 법무법인 변호사였습니다. 이강혁이라는 사람, HM파트너스 출신이에요. 전 파트너. 지금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배경조사 제대로 해줘요. 우리 딸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할 거야. 변호사가 뭔가 말했습니다. 명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HM파트너스에서 동원건설 감사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요? 침묵. 그 사람이 그걸 들고 있어요? 지금. 더 긴 침묵.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강혁이 어떤 패를 쥐고 있는지 이제 명자도 알게 된 것입니다. 명자는 즉시 오창석 회장을 깨웠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이강혁이 우리 회사 자료를 갖고 있대. 오창석은 눈을 비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그때 HM파트너스 통해서 자금 돌렸잖아. 장부 이중으로 쓴 거. 그 자료가 강혁이 손에 있다고. 오창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서한테 당장 헤어지라고 해. 그 남자 위험해.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서는 안 들어. 내가 직접 처리해야 해. 명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이제 혼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사흘 후 강혁의 회사 대표에게 익명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이강혁이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유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증거 서류도 첨부됐습니다. 물론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강혁은 즉시 보직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강혁이 자주 가는 단골 식당에 낯선 사람이 찾아와 저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거 아세요? 라고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다니는 복지관에도
누군가 전화를 해 이강혁이 어머니 재산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냈습니다. 강혁은 다 알았습니다. 누구의 짓인지. 하지만 참았습니다. 윤서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뒤늦게 오빠 준혁을 통해 소문을 들었습니다. 준혁은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봐봐, 내가 뭘 했어. 저 사람 뭔가 있다고 했잖아. 회사에서도 잘렸대. 이제 그만해. 윤서는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강혁에게 전화했습니다. 강혁 씨, 회사 그 얘기 사실이야? 얘기할게요. 만나요. 강혁은 윤서를 데리고 한강 벤치에 앉았습니다. 윤서 씨, 나 해고된 거 맞아요. 그런데 이유는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강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윤서 씨 어머니가 한 일이에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때문이에요. 동원건설 관련 자료. 당신 어머니가 알게 된 거예요. 그 자료가 뭔데? 강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혁 씨, 윤서 씨, 나는 그 자료로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었어요.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냥 덮어두려 했어요. 당신이 있으니까. 윤서는 한참 동안 강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한테 솔직하게 다 말해줘. 강혁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HM 파트너스 시절 동원건설의 이중 장부를 발견한 것. 회장 오창석이 수백억을 빼돌린 정황. 그것을 묻어두고 살아온 4년. 그리고 어머니가 쓰러진 뒤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도. 윤서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강이 반짝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어? 윤서 씨가 관여한 건 없어요. 내가 확인했어요. 그게 위안이 되는 줄 알아?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해, 강혁 씨. 내 가족이잖아. 강혁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선택해요. 나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해도 욕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나는 어머니가 허공에서 손을 내리던 그 장면이 안 잊혀요. 그 말에 윤서가 오열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볼게. 사실이면 자수시킬게. 강혁이 놀라서 윤서를 봤습니다. 윤서 씨, 내가 법무팀장이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지. 가족이라도. 그 말이 강혁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오래된 곳을, 한 번도 들켜본 적 없는 곳을 윤서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오창석은 처음에 부인했습니다. 그러다 윤서가 강혁에게서 넘겨받은 서류를 꺼내놓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디서 이걸? 아버지, 사실이에요? 오창석은 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자는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명자는 마지막 패를 꺼냈습니다. 강혁의 어머니였습니다. 명자는 강혁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재활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혼자 조용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박술래 여사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명자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어르신, 저예요. 윤서 어머니. 어머니는 명자를 알아봤습니다. 눈빛이 굳었습니다. 어르신, 솔직하게 말할게요. 강혁 씨가 윤서한테 안 맞아요. 저희 집안이 감당할 수 있는 결혼이 아니에요. 어르신도 아시잖아요. 강혁 씨가 어르신 곁에 있어야 한다는 걸. 윤서한테 가면 어르신은 혼자가 될 수 있어요. 명자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혁 씨 붙잡아 주세요. 이 결혼 말려주세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명자는 오해했습니다. 동의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박술래 여사는 왼손을 들어 명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작은 힘이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침대 옆배를 눌렀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세요? 어머니는 손가락으로 명자를 가리켰습니다. 간호사가 명자를 봤습니다. 혹시 보호자분이세요? 명자는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 나온 명자의 눈에 CCTV가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동원건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회장 오창석의 횡령 혐의, 그리고 이사회 의결에 의한 대표이사 해임. 오창석은 전날 밤 딸 윤서에게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윤서는 새벽에 법무법인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 소집 요청을 넣었습니다. 이사회 멤버 7명 중 5명이 윤서 편이었습니다. 오창석은 해임됐습니다. 준혁은 이사회장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너 지금 아버지를 팔아먹는 거야? 윤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파는 게 아니야. 아버지를 살리는 거야. 자수하면 그나마 형량이 줄어. 내가 법무팀장이잖아. 내가 도울게. 준혁은 말을 잃었습니다. 명자는 이사회 방 바깥에서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단단한 사람이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오후 2시 검찰청에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오창석은 잦은 출두를 준비했습니다. 동원건설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오윤서로 결정됐습니다. 그날 저녁 강혁은 재활병원으로 어머니를 보러 갔습니다. 윤서도 함께였습니다. 윤서는 처음으로 박술래 여사 앞에 제대로 섰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윤서예요. 약혼식 날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 가족이 너무 무례했어요. 어머니는 윤서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왼손을 들었습니다. 윤서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눌한 목소리로 단어 2개를 말했습니다. 잘했어. 강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윤서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 아이가 맞다는 것을. 윤서는 어머니의 손을 2손으로 감싸 쥐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최명자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잦은 출두 준비 중이었습니다. 아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딸은 회사에서 숙직이었습니다. 명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50년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집안을 지켰다고, 내가 아이들을 키웠다고, 내가 회사를 지켰다고. 그런데 오늘 딸이 한 일을 보고 나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렸나? 강혁의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약혼식 날 허공에서 멈췄던 그 손이,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던 그 모습이, 그리고 재활병원에서 자신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치던 그 작은 힘이.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우는 것이. 6개월 후 강혁과 윤서는 조용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피로연도, 호텔 예식도 없었습니다. 마포의 작은 한식집에서 가까운 사람들과 밥 한 끼를 먹었습니다. 어머니 박술래 여사는 이날 처음으로 말 한마디를 제대로 했습니다. 재활치료 6개월 만의 성과였습니다. 행복해라. 강혁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윤서도 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안겨 있었습니다. 최명자는 그날 혼례에 참석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박술래 여사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왼손을 천천히 들어 명자의 등을 한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마포 골목으로, 낡은 빌라 창문으로, 그리고 박순례 여사의 휠체어 위로 어머니의 눈이 빛났습니다. 마지막 내레이션. 누군가는 말합니다. 약자는 지는 법이라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잃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아닐까요? 이강혁은 가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박순례 여사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던 그 순간 아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랑은 지키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